예, 바로 저 다음 설명 이어지겠습니다. 아마 제 일부 대표님께서요, 수시 설명에 대해서, 또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다루셨다고 보시면, 제가 다룰 부분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번 수시 원서를 쓰실 때 어떤 점을 참고하고 쓰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제 이 책자를 보시면요, 2부 요 115쪽부터 저는 사전에 이제 그 PPT 자료를 자료집에 옮겨놨습니다. 놨으니까 이제 혹시라도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도 있으면 이제 요 책자를 그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 중심으로 설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아마 이번 수시 지원하면서 어떤 점을 가장 중심적으로 파악할 것인가에 대해서 핵심적인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학생부 성적 분석이죠. 수시는 어쨌든 학생부 중심 전형이 많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합격 가능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또 수시 전형 가운데는 또 수능 최저가 아예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예 없을 때는 그런 거잖아요. 수능을 아예 안 봐도 되는 경우고 수능이 아예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내신 미점대에 합격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시면 수시 지원을 했을 때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여부를 보시면 당장은 이제 학생부 성적이 어느 정도가 되면 합격 가능성이 뭐 70% 이상이다, 절반이다, 그보다 밑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학생부 성적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수능 자체도 중요하긴 한데 그건 그 다음 얘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시를 준비하면서 아마 자녀분들이라든지 당사자가 되면 과연 내가 이제 고1, 2학년 그죠? 4개 학기에다가 3학년 2학기 아마 지금 정도 되면 기말고사 성적이 다 나왔을 겁니다. 그죠? 그 5개 학기 성적을 통틀어 봤을 때 주요 과목대로 내 내신 등급이 뭐 1.5등급인지 2.5등급인지 그 정도를 판단해 보시면 그 성적 가지고 작년도에 수시 지원했던 학생들이 대체로 합격을 많이 했다더라 아니면 뭐 간혹 합격했다더라 이 정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5개 학기에 대한 평균 등급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주로 문과는 국영수사, 이과는 국영수 과학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가장 거칠게 판단하는 기본이고요. 그 두 번째 뭐냐면 저게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는 모든 대학이 같은 기준으로 보통 평가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하면 약간의 복잡함이 있습니다. 그죠? 뭐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학년별 성적의 가중치가 또 어떠느냐,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이제 내가 지원하는 학과가 수학을 많이 보는 학과냐, 영어를 많이 보는 학과냐, 그 과목별 가중치도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는 그냥 냉정하게 기계적인 계산에 의해서 내신 등급이 작년도 합격자 결과에 범주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했을 때는 비교과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고 또 성적에 대한 추이 또는 이제 교과목별 가중치도 중요하다 보니까 그걸 좀 더 복잡하게 판단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 두 가지까지는 그래도 좀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그 끄트머리에 고교 유형별 쓴 것은 사실 교과 전형만큼은 모든 학교가 다 동등하게 평가를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이제 제가 알고 있고 아마 학부모나 수험생들 알고 있듯이 학생부 종합전형만큼은 고교 유형별로 약간 성적 차이를 두면서 뽑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이제 자기 출신 고교에 대해서 그 학교가 어느 정도의 성적대를 가지고 합격을 판단해 주는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전형의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중요하다 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학생부 비교과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좀 어렵기나 주관적이다 하죠. 학생에 따라서 이제 수상 실적이 잘 되는지,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잘 되는지, 자동봉진이라는 창의적 체험 활동, 교과 세부 특기상 그래서 기록된 내용들, 독서 활동, 그다음에 행동 특수금 종합의견은 비교과 항목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가운데 교과 성적 다음으로 또 중요하게 평가되는 항목입니다. 그죠? 다만 이제 교과 성적은 누가 봐도 눈에 딱 보이게끔 성적대가 공개되어 있지만 비교과는 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게 약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비교과도 저희가 쭉 평가를 하다 보면 원래 정성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어느 학생들이 봐도 누가 보더라도 정량평가 했을 때 또는 정성평가 했을 때 이 학생은 대단히 훌륭하다. 이 학생은 뭐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하다 보면 학생부 한번 띄워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쭉 봅니다. 수상 실적 어느 학생들은 한쪽에 걸쳐 다 했습니다. 누구는 하나도 없는데 이거 많이 있죠. 그죠?
뭐 한 40개, 50개 있는 학생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교과 세부 특기상 보면은 뭐 문학 활동할 때는 PPT 통해서 뭘 발표했다 등등 해서 화려해요. 누가 봐도. 행동특수면 종합비교 가보면은 이 학생은 탁월함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당연히 그 학생은 비교과 평가할 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체로 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이 스스로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완벽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쨌든 대학에서의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 판단해 주시고, 다시 정리해드리면 일단 가장 중요한 이제 합격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파악은 뭘 가지고 나가냐? 당연히 학생부 성적입니다. 1차적으로 계산적으로 나오는 교과 성적, 그리고 약간 주관적이긴 하지만 비교과 성적은 학생부 종합전형 때 판단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사실 학생부 성적만 가지고 다 따지면 정말 수시 지원이 복잡하지 않겠는데, 저희는 올해 수시 지원도 하지만 수시 지원이 좀 안 됐을 때, 모두 불합격했을 때 또 정시 지원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거죠. 저희가 이제 수능은 아예 생각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정시 지원은 당연히 이제 수능 중심으로 모든 게 평가 받으니까, 또 수시에 또 자기가 또 원치 않는 대학을 합격하게 되면 정시 지원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시 지원했을 때도 수능 모의 성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 성적 정도 되면 뭐 수시에 올킬 되더라도 정시 때는 무슨 대학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수시 6장을 모두 다 상향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붙으나 붙으나 상관없이. 근데 대부분 지금 수능 모의 성적 6월 평가 결과 나와봤겠지만 그 결과 보니까 상당히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또 학생 지금 공부한 상태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수시에 다 올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시를 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시를 보는데 그거는 이제 지난 6월 모의 성적이 가장 중요한 성적 결과가 되겠지만, 그 성적을 보고서 간접적인 파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시 때 되면 우리 자녀분들,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에 합격할 것 같다. 이 정도. 합격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 대학보다 통상적으로 수시 지원할 때는 윗대학들을 씁니다. 아니면 그 같은 경기의 대학을 쓰든지.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 왜 정시 간파라고 생각하냐면, 저거는 뭐 아직 수능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인 파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느 학생들은 시험 보다 보면 초긍정주의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못 봤더라도 9월 때는 엄마 잘 볼 거야. 믿어주세요. 근데 실제 11월 가면 정말 잘 볼 거예요. 이런 초긍정주의자도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기왕이면 자기 자녀들 공부 잘하는 애한테 누가 말할 사람 있습니까? 근데 다만 불만은 뭐냐면 그 결과가 어떨지 몰라요. 대부분 과정일 수도 있잖아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능 모의 성적 가지고 정시 지원서를 참고할 때도 불가피하게 제가 보통 겪는 경우였습니다. 보통 재수생들은 한번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수시 원서 쓸 때 대략적으로 온건하게 씁니다. 보수로 씁니다, 보통. 근데 재학생들은 뭐 올해 뭐 학생 수도 줄었다, 뭐 어디 들는 소문이 있다면 그래도 어느 대학에다 해서 소신권만 있어요, 소신권. 또 본인은 당연히 이제 낮춰 쓴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주변에서 보게 되면 그게 소신 지원이고 상향 지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요거에 대한 약간 조절이 또 필요할 수가 없는 거죠. 학생들이 우기는 거는 그래, 원서 6장이니까 네가 우길 거 4장을 우겨. 여기까지 조율이 되는 거죠. 나머지 2장은 우리 엄마 아빠 너희들은 따라줘라. 너 이때 끊어지면 내 혼자 올 자신 있어? 이런 거죠, 이제. 아빠도 올해 직업이 흔들리는데 올해 대학 갈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수시를 온건하게 전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학생의 입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또 파악을 해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능 성적도 보시긴 보시는데 이거는 예고판밖에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는 지금 나왔던 결과들, 학생부 결과를 보고서 큰 틀은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부차적으로 대학별 고사 준비가 또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논술 준비 정도, 면접 대비 정도, 적성 대비 정도가 될 수 있는데, 논술은 사실은 뭐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로또 소양도 많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게 대비를 잘한다고 해도 뭐 100% 확인할 수 없는 거고요. 면접도 저희가 보면은 면접이 가장 어떨 때 좀 헷갈리냐면 1단계 붙을 가능성도 되게 낮은데 어떤 학생들 보면 면접만 열심히 해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1단계를 불러줘야 면접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경우에서는 면접이 재신문 면접 또는 이제 심층 면접이어서 정말 어렵게 하는 면접은 사전에 대비가 필요한데요. 대체적으로 자소서를 가지고 물어본다든지 또는 인성평가를 중심으로 물어보는 거는 그냥 1단계 붙고 나서 연습하더라도 충분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아예 그냥 수능 준비를 더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것도 이제 간접적인 파악은 필요하겠지만 당장은 이제 학생부 성적 중심으로 파악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제 큰 틀에서 수시 정시 어떻게 점검하느냐? 큰 틀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학생부 성적이 좋으면 거의 수시에 올인해야 되고요. 당연히 수능 성적이 좋으면 굳이 수시의 모든 것을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 그렇잖아요. 정시 때 성적이 잘 나온다고 생각하면 수시는 대부분 상향조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나 수능이 그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죠. 대부분 일반적인 그때는 어차피 수시에서 많이 뽑다 보니까 수시와 정시에 대한 방점을 6대4 정도의 비율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학생들은 또 이제 상향, 적전, 안정이 좀 번갈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3단계 프로세스를 쭉 적어봤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을 쭉 정리해 보시면 돼요. 보통은 이렇습니다. 보통은 수시 지원할 때 고3 때 6월 모의고사 결과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나온 결과 보면 대충 나옵니다. 나는 1등급 대 정도 되니까 서울적 상위권 대학을 가겠다 하면 대충 상위권 대학 정도에서의 수시 원서 쓰시면 돼요. 보통 경우죠. 내가 학생 성적 때 보니까 그 인서울 간당간당하다 그러면 인서울 간당간당한 선에서 윗대학 아랫대학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6월 모의고사 결과를 보고서 수시 지원 대학선을 3개 대학 또는 4개 대학 정도를 정하면 됩니다. 자, 원서가 모두 6장인데 왜 3, 4개 대학이라고 그랬냐? 실제 원서 쓰다 보면요. 한 개 대학에 2개 이상의 전형을 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 꼭 있기 때문에 그 대학에 2장, 어떨 때 3장도 씁니다. 그럼 거의 뭐 많이 써봤자 4개 대학, 3개 대학 정도에 불과할 때 많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6개 대학을 알아둔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3, 4개 대학, 중점 대학을 설정해서 알아두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되시고요. 두 번째 이제 학생부 성적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내신이 좋으면 당연히 수시에 올인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굴려야 되고요. 또 비교과가 뛰어나다. 우리가 보통 학생부 전형을 설명할 때는요. 학종 누가 쓰느냐? 할 말이 많은 학생이 쓴다. 이러면 할 말이 많은 학생. 학생부 기록을 보면 정말 할 말을 많이 했어요. 그 학생 되게 억울할 거 아닙니까? 교과적으로만 쓰기에는. 내 평가는 누가 알아주느냐? 그 학생부 기록 가지고 알아주는데 그 기록을 가지고 알아줄 수 있는 전형은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이 많은 학생들은 학생부 전형 쓰면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할 말이 적은 학생들, 수강 실적도 거의 제로, 학생부 기록 분이 한 5장, 6장, 불가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그냥 냉정하게 교과전형을 쓰시든지 누구나 쓸 수 있는 논술 전형을 쓰시든지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면 뭐 대학을 많이 낮춰 쓰든지 이렇게 정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모집단이라든지 결정까지 중요한데 아마 지금 정도 되면 어차피 8월 달 정도 돼서 자기소개서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대학하고 중점 대학하고 모집단위는 결정하는 것이 기분 좋습니다. 그죠? 왜냐면 그 자기소개서 라인이 나오려고 하면 그게 좀 정해줘야 돼요. 그 모집단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수시지원대학의 최종 결정을 할 때는 중점 대학을 선정해 놓고서 그냥 두세 개 대학 되겠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하한선으로 보험송 표현이 맞는 거예요. 보험송으로 몇 개 대학도 지원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한 6개 대학을 이제 6개 조항을 결정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제가 적어놨지만 수시는 최대 6번의 지원 기회이기 때문에 하한선 정할 관건이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상한선은 정할 필요가 없어요. 상한선은 6장 쓰실 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정도의 실력 가지고선 간신히 홍익대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서울대 쓴다고 해서 안 잡아갑니다. 기본적으로. 안 잡아가요. 연대 쓸 수도 있어요. 왜냐? 6장 쓰는데 꼭 6장을 다 맞춰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맞춰 쓸 학생도 있겠지만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원서 기분도 있기 때문에 도체적으로 2-3장은 자기 라인 맞게 쓴다 하더라도 한두 장은 당연히 높게 씁니다. 높게 쓰는 이유는 수험생한테 있고 학부모한테도 이유가 있습니다. 학부모한테 왜 이유가 있느냐? 저희 하은이 엄마 쪽 딸은 연구대 쓴다는데 야 너는 왜 못 쓰냐? 나 쓸게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학생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항상 이 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 가보시면 원서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뭐 그 학생의 수능 성적이 얼마나 나올지 내신은 뭐 조금씩 흘러다니는 소식이 있겠지만 잘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그 논술 전형은요 이번에 뭐 연대 논술 보시면 알겠지만 논술 100%예요. 수능 취지도 없어요. 누가 붙을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상한선은 정할 필요 없고요. 다만 하한선을 어디까지 정할지 우리 학생이 수능을 봤을 때 도저히 성적이 진짜 안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거의 하한선이 되고요. 그래도 못 믿겠다라고 더 낮춰야 되는데 그건 싸움만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예하고 어쨌든 간에 그 하한선 정하는 정도만 정해지면 거기서 한두 개 대학 정도를 보험성 쓰고 맞췄을 대학 정도 합격을 반드시 해야 될 정도에서 한 2-3개 쓰시고 한두 개 정도는 그냥 뭐 기분대로 쓰셔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게 원서 쓰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금 통계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저희 자료집에도 일단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즐거운 얘기죠.
작년도와 고3 학생들은 무슨 세대였죠? 밀리님 세대여서 학생 수가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일반고 자공고 기준으로 약 44만 명이 작년 학생 수였고요. 올해 고3 기준에서는 39만 명, 약 요 일반 계고 기준으로 약 5만 명 정도 줍니다, 그죠? 내년도 수험생 더 줄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5만 명이 줄면 그만큼 혜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시 내신 합격도 좀 내려갈 것이고 정시는 뭐 그보다 못 내려가겠지만 좀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 저희가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결론만 내겠습니다. 최상위권은 0.05 등급이 하락할 것 같고요. 1등급 때. 그 다음에 중상위권 0.1등급, 그다음 중위권 정도 0.2등급 정도까지 정상적인 기준이면 하락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올해 적어도 수시 원서 지원을 할 때는 작년도 입시 결과는 대부분 다 소개되어 있잖아요. 얼마 합격했다, 70% 그것이 얼마다, 99% 나왔는데 그보다는 조금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학생 수가 줄었으니까 그러잖아요. 경쟁률 떨어질 것이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뭐 지방대로 가면 더더 합격선이 하락이 더 심해지겠지만 인서울 기준으로 봐도 대체적으로 0.1에서 0.2등까지 아마 내려갈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저 이제 전반적인 경우에 대한 흐름이고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 중심으로 그렇겠죠. 근데 다만 종합 전형은 뭐 비교과가 들어가다 보니까 완벽하게 똑같이 그 판단은 안 되겠지만 적어도 0.1등급 전후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불만족스럽다고 하면 내년도를 보시죠. 내년도 더 내려갑니다. 기본적으로. 내년 더 내려. 그렇잖아요. 거의 지금 대비해서 거의 뭐 10만 명 가까이 주는 거니까 이런 말씀 제가 하면 재수없습니다. 재수하게 되니까. 어쨌든 간에 하여튼 내년도 더 내려간다 생각하시고 올해는 작년도보다 조금 더 훌륭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주요 상위권대 11개 대학, 많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죠.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대한 대체적인 이제 수시에 대한 선발 방법입니다. 당연히 학종이 제일 많고요. 15,000명 정도. 그 다음에 교과 전형 일부고, 논술 전형이 있고, 특기 전형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 상위권 대학일수록 학종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뭐 자사고 파동 나면서 아시겠지만, 여기 하나고와 가까운 데 있겠지만, 하나고 내신이 중간 등급 돼도 웬만한 상위권 대학 가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 상위권 대학에서는 뭐 그냥 냉정하게 교과 전형을 뽑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들이 많은 식으로 뭐 입시에 문제가 있느냐? 저는 그렇지 보진 않아요. 일단 학생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고 내신에서도 좋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 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는 걸 보시고 학종이 그 정도로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학종이면 내가 비교과가 너무 훌륭하면 잘 되겠느냐 생각하지만 절대 대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에서도 역시 학종에서도 교과 성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여기 가까워 있는 연세대학교도 보시면 나중에 설명에 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절대적으로 내신이죠. 내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비교과죠. 이게 거꾸로 되면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과 가지고 보통 극복할 수 있는 성적대가 저희가 대체로 보면 0.2등급 정도를 극복하는 것이 0.5등급을 극복하는 걸 많이 못 봤어요. 기본적으로. 그 학생 정말 특출난 학생. 그런 학생들 빼고서는 0.12등급 정도가 많아야 되는 정도? 그러니까 대학은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이 학생은 학교 활동 열심히 하는 관계로 내신 조금 떨어졌네? 요 정도는 용서가 되겠지만 내신 많이 떨어졌냐면 에이, 멍청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신 것이 거의 정확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교과 성적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비교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원서 라인을 쓰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주 상위권대를 제가 알고 있는 정도에서의 체크상을 적어놨는데요. 서울대는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 했습니다. 꼭 전교 1등이 붙고 2등이 떨어진다? 그게 보통 아니더라고, 보통. 그래서 보통 보시면 전공정학이가 전공적합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질적인 평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뭐 유소대학들이야 양적 평가가 많이 되는 것 같지만 서울대만큼은 질적 평가가 많이 되고 그래서 그 학생이 정말 그 전공에 맞춰서 잘 준비해 왔는지 질적으로 우수하게 준비했는지 이걸 많이 평가한다 생각하시고 실제로 여기 주위에 보시더라도 여기 아마 마용성 그룹이죠. 마포 이쪽 서점 있지만 이쪽에서도 올 1등급도 가끔씩 서울대 떨어집니다. 뭐 다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뭐냐면 저것 때문에 질적 평가에서 약간의 우수함의 판단이 안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가 내신이 3등에 붙고 4등 이게 아니라는 것만 좀 이해하시면서 서울대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서울대는 이제 나중에 자기소개서 써보면 알겠지만 4번 그 독자 항목이 독서활동 세고를 적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대학은 독서활동 적는 게 없는데 그 대학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꼭 쓰시려고 하면 독서활동 포함한 자기소개서 완성한다는 그 약간 어려움이 있다 생각하시고 질적평가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대 여기 가장 가까운 학교요. 수시 모든 전형에 수능 최저가 배치됐습니다. 막 박수치 학생이 많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 수능 배치됐다. 뭐 일단. 근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교과 영향력이 보다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신을 조금 더 안 보니까.
그리고 논술은 거의 100일장 수준이죠. 정말 논술 아주 삭제되는 정도. 그래서 이번에 논술 전형이 제가 써놨죠. 10만 양병설이라고 많이 소문났는데 10만 명 볼 것 같다는데 저렇게는 안 보겠지만 정말 원서 6장 쓰실 때 과감하게 연대를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연대를 처음서부터 6장이 넘친다라고 했을 때 뺄 수 있는 원서도 저게 해야 되는데 뺄 수 있는 원서도. 대단한 애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저기 한 장 뺀다고 해서 자기는 큰 소리 안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쓰시든지 아니면 원서 하나 뺄 때 원서가 빽빽합니다. 막 쓰다 보면. 그때 한 장은 저쪽에서 빼도 크게 문제 없어요. 기본적으로. 저기 붙으려고 하면 거의 100일장 수준은 잘 써야 붙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활동우수형 보시면 아직 면접형은요. 전에보다는 정성평가 능력이 좀 커졌습니다. 연대 쓸 때. 그러니까 연대 면접형은 서울대 직위보다 더 어려운 정도의 합격자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런 것 때문에 실제 모집 인원보다 등록자가 거의 절반에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것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정성평가 옛날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면접형 결과는 예전 수준보다 조금 더 실제 내신 합격수는 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활동우수형은 고교별 상위 내신 굉장히 내신이 좀 높은 내신이 붙는 경우입니다. 활동우수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면접형하고 활동우수형하고 실제 이과로 가면 나중에 대학교 발표자를 보시면 큰 차이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활동우수형도 내신이 일단 훌륭해야 된다. 거의 서울대 붙을 내신 학생들이 저기도 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특목고가 되든 일반고되든 간에 되겠죠. 자, 고대가 연대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대를 적어도 준비하는 학생들, 독수리 대학이 아닌 호랑이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적어도 수능하고 내신을 당연히 같이 준비해야 되고요. 지금은 이미 내신이 끝났기 때문에 수능을 당연히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전형도 높은 편이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도 다른 경쟁 대학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고대 내신에서 고대 지원할 수 있는 내신이 되는데 실제 합격하려고 하면 수능 최저 기준만 맞춰도 굉장한 정도로 합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본적으로. 특히나 올해는 연대가 아예 모든 전형에 걸쳐서 수시에서 최저 기준을 폐지했기 때문에 더더욱 고대 경우는 이제 수능 최저가 잘 맞추게 되면 내신이 조금 낮추었다 하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신과 수능을 동시 준비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서부터는 수능 준비죠.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면 그러면 고대 쓰려고 하면 자소서 쓰는데 조금 좀 불안정하게 써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죠. 불안정하게 쓰는 거는. 근데 그것 때문에 다 붙고 안 붙고 결정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연대와 고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연대는 아예 최저가 없기 때문에 거기 수시에 자소서가 되든 그 평가가 되든 간에 거기 모든 것에 대한 올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반대로 고대는 최저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수능하고 좀 병행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수능에 강점이 있는데 내신이 좀 떨어진다. 이런 학생들이 요 마포라든 이쪽 산다 한다면 적어도 고대를 과감하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고대 합격수는 은근히 낮습니다. 저 최저가 높기 때문에 그거 기억하시고요. 성균관대학교는 연고대 항상 생각하니까 이번에 뭐 스카이캐스트 큰 드라마 있었지만은 성대를 이렇게 차이를 많이 두고 지원하다 보면요 대부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끼면 어떤 느낌이냐면 성균관대학교는 스카이대학과 백지한장 차이 대신 요 정도 학생들이 붙는 느낌이고요. 백지한장이 아니라 굉장한 차이, 이 종이 두께 한 권의 차이로 내신 차이가 나타나면 적어도 연고대 붙을 내신에 0.5등급이 벗어진다고 하면 적어도 못 붙습니다. 기본적으로. 0.2등급도 아마 간당간당할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거의 성대에 대한 내신은 백지한장 차이다. 고교육 합격선도 고려해야 되고요. 어차피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서강대는 이제 종합형 학업형에서 학업형이 작년까지는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가 올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시겠지만 자소서가 제출한 시기가 9월이냐 수능 후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저거를 이제 저거에 대한 내용까지 이해하시면 그분은 이제 수험생 학부모로서 상당한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신 분이고요. 저 차이를 모르면 현재까지도 안 맞춰볼 수 있는데 저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저희가 수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보험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은근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특히나 면접이 없으면요. 면접을 안 가면 불합격하지만 면접을 없이 서류 평가를 하게 되면 내가 수능 성적이 아주 좋게 나와도 정시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고통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강대는 유일하게 수능 후에 자기소개서를 낼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으로 보면 이제 학업형이에요. 학업형이니까 혹시라도 보험성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도저도 상황이 판단이 안 되면 서강대도 뭐 그냥 적어도 높은 상위권 대학이니까 쓰셔도 된다. 어쨌든 자기소개서 제출 시기가 다르다. 그래서 수능 잘 보면
저게 자소서 안 내고 나서 정시 지원이 가능한 그 전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논술 전형 유지가 되고요. 한양대는 이제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이 거의 유일하죠. 거의. 뭐 중앙대도 있긴 하지만 그건 뭐 추천 전형에. 그래서 내신 끝판왕의 마지막 보라. 내신 끝판왕들. 내가 적어도 이번 내신을 받았는데 퍼펙트 1.0등급이다. 무조건 합격시켜준 학교가 있습니다. 어디? 한양대학교. 여기는 무조건. 최저도 안 보니까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거의 뭐 한양대 교과전형 쓰는 학생들의 그 최초 합격자들 보면 내신이 퍼펙트에서 1.0등급 받아 합격한 학생이 제가 대충 한 4, 50명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학생들은 여기 취소되죠. 근데 그거는 뭐 서울권보다는 지방권이 더 많겠죠. 지방권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수상 실적 등이 은근히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교과 성적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수상 실적 중에서도 교과 성적에 대한 중요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고 교과 학업 능력 쪽으로 많이 평가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성대 한양대는 뭐 성대 한양대 거의 같은 대학 레벨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보면 우리 학교는 성대를 많이 붙인다더라. 우리 학교는 한양대를 많이 한다더라. 그런 게 있으면 그 참고해서 그쪽 대학을 더 지원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서 수상 쓰는 사례를 제가 쭉 보여드리는데요. 이건 뭐 저희가 상위권대 기준으로 보여드렸지만 이게 뭐 중위권대가 되든 지방권대가 되든 어떻게 쓰시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적어도 이제 상위권대를 쓴 학생들의 한 표본을 보이면 서울대는 원서를 어떤 원서 규정상 무조건 한 장밖에 못 씁니다. 그 지역균형이 되든 일반 전형이 되든 기회균형이 되든 그렇습니다. 한 장밖에 못 써요. 왜냐하면 그저 하나만 쓰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학교 대표로 선발되는 지역균형이면 훨씬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일반 전형이면 그 좀 내신 쓰는데 그 한 장이잖아요. 서울대 한 장. 보통 연대 지금까지 보안부는 2장 정도 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활동 우수형 정도 하나 쓰고 논술 전형. 연대가 그래도 가고 싶은 높은 대학이니까. 그래서 서울대 한 장, 연대 2장이죠. 3장 됐죠 벌써. 그 연대 쓰는 학생이 어디를 쓰냐? 반드시 고대를 쓰겠죠. 연대 다음에 고대가 연대가 고대 같은 대학은 아니니까 고대를 쓰면 뭐 그게 이제 추천 1전형이든 2전형이든 1번형 여기서 한 장씩 쓰겠죠. 왜냐면 논술이 없으니까요. 고대는. 보통 고대는 여기 한 장을 쓰시든지 아니면 1+1 정도로 해서 특기 과정을 더 쓰시든지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고 학생들은 아예 한 장 쓸 가능성이 크죠. 그죠? 그러고 나서 서성한 라인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죠? 성대 한 장, 서강대 한 장, 한양대 한 장, 그다음에 논술 전형 껴 쓰든 말든. 이렇게 하면 다 6장이 다 끝나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뭐 일반 중위권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 이제 홍익대를 쓰는 라인이라고 하면 권동홍 라인 가운데 서너 장. 위에 한 개 대학, 밑에 한 개 대학 쓰던 말도 이런 식이에요. 기본적으로. 누구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내용을 생각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큰 틀에서는 전형 일정만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저 정도에서의 장도 내신 결과가 어땠는지 합격자 내신 결과 어땠는지를 아마 참고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학과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렇습니다. 보통은 가장 높은 대학은 자기 전공 적합성에 가장 맞출 수 있는 대학이고 합격 가능성을 가지고 쓴다고 생각하시면 그보다 약간 선호도가 낮은 대학들은 인기학과를 붙었어요. 인기학과. 그러니까 보통 서울대 영문 쓰다가 연대 교양 쓰고 이런 게 은근히 많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느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표현이 것이면 잡혀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꽈달리 쓴다고 해서. 꽈달리 쓰는 거 은근히 많아요. 다만 이제 꽈달리 쓸 때의 단점은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모집 단위에 대한 그 지원 동기 쓰는 관이 조금 바꿔지겠죠. 그죠? 처음에는 난 죽으라고 경영대학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다가 나는 언론홍보학교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바뀌는 거죠. 그 상황이. 요 정도의 약간의 각색밖에 안 돼요. 근데 각색은 저희가 실제 자기소개 쓰다 보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1번 학업 영역, 2번 뭐 교과과정, 3번 뭐 인성인데 인성은 뭐 크게 바뀐 거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학과를 바꾸더라도 큰 문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문서 쓰신다 생각하시고 대체로 학종에서 서너 개, 학생부 교과 하나 두 개 쓰든 말든 논술 한두 개 이렇게 쓰면 뭐 거의 6장 다 꽉 채워진 정도 생각하시고 기본적으로 아마 일정 잡을 때요. 앞에서 뒤에서도 언급하시겠지만 면접은 같은 날로 되면 거의 뭐 두 땅 뛰기가 평가서 두 번 가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논술은 가능하잖아요. 오전반, 오후반이면. 근데 그래서 보통 면접은 오전, 오후를 가진 경우도 있지만 그게 대부분 없기 때문에 면접은 거의 하루가 정해지면 다른 데는 거의 못 가게 돼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논술고사 정도야 뭐 오전반, 오후반 뭐 이렇게 나눠서 가도 되니까 요 정도에 2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 그도저도 아니면 뭐 2개 써놓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쪽 갈 수도 있는데 또 그런 정도의 판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고요. 쭉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다만 자연계는 요거 참고할 사항이죠. 특성화 대학을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어요. 특성화 대학을. 카이스트, 뭐죠? 지스트, 유니스트, 디스트, 스트로 끝나는 대학들. 요 대학들은요, 부모님들이 되게 반가워하는 대학입니다. 대부분 지방에 있고요.
장학금 나옵니다. 장학금 나와요. 장학금 나오기 때문에 안 좋아하시군요. 자녀분들 안에 끼어들려고. 어쨌든 간에 이 대학들은 대학 등록금 무료고요. 그리고 지방에 기숙사시설 다 돼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대학 합격선만 저기 말씀드리면 카이스트는 워낙 전통이 있기 때문에 거의 연고대급 이상을 보시면 되고요. 다만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는 일단 과학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전형들이 서울대도 있고 연대도 있고 고대도 있고 또 카이스트도 있기 때문에 요 나머지 스트 대학들은 좀 덜 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도 합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성대, 공대 정도 합격할 학생들이면 요 스트 대학들 정도도 합격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복수지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이 대학들은 일반 대학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수지 6장에 원서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6장 말고 또 추가로 쓸 수 있는 거죠. 이미 원서 접수가 끝났지만 뭐 육사 쓰고 공사 쓰고 그거 마찬가지 원리예요. 여기서도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학생 입시 결과를 제가 대체로 쭉 보여드리는데 여기다 표에도 있겠지만요. 고등학교 추천 전형 1전형 1.27, 자형 1.27. 하는데 교과가 1.24, 1.20. 하는데 교과가 더 높잖아요. 내신이 더 높은 쪽이죠. 그 이유는 이제 최저가 그나마라도 없기 때문에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대 학생 교과 최저가 있습니다. 1.67, 2.61. 중앙대 학추는 최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 추천 받는 점,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1.37, 1.3. 그러니까 수능 최저 기준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신 합격성이 적어도 0.3등급 왔다 갔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거 보시고요. 홍익대 교과 전형 1.84, 1.88. 이게 평균이야, 평균. 그러니까 홍익대도 이 정도 교과 전형의 내신 합격선이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2등급 때에도 합격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 최저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종합전형에서 최저가 있는 대학이 서울대 주기훈, 고대학 주의, 고대 일반 전형인데 고대 일반 전형 보시면 2.85, 2.34, 2등급 중반대잖아요. 이것도 합격자 평균. 그 3등급 때도 붙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이런 식이니까 아마 이제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일수록 학생 내신 합격수는 좀 낮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여기 명지대학교 가까운 대학도 결과 얘기했지만 학생부 교과는 저 면접이 없습니다. 2.3등급이고요. 2.3등급이면 저것도 굉장히 높은 내신이에요, 기본적으로. 명지대학교 인서울 그 경계선인데 저렇게 높아?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아예 없어요. 없으면 대략적으로 반에서 한 5등 되는 학생들, 3에서 5등 되는 학생들이 무조건 붙을 대학 정하려고 하면 몇 군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명지대를 쓸 수도 있는 거죠. 저거는 면접도 없어요. 근데 학생들 중에서는요, 면접 없는 거 되게 반겨 학생 많습니다. 면접이라는 것이 이제 어버버버 하다 보면 이제 가서 위험을 느낄까봐, 그러니까 면접 있는 거와 없는 거는 내신 차이가 꽤 커요. 보세요. 교과 전형의 평균은 2.3등급인데 교과 면접 전형 3.0등급이잖아요. 같은 경우에 라인인데, 왜냐하면 1단계 3배수 뽑고 2단계 때 가서 면접을 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면접을 보는 전형은 교과에서 면접 없는 전형에 비해서 대체 합격성이 좀 낮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면접은 어느 정도 자신 있고 준비할 수 있는데 내신이 좀 낮다고 하면 오히려 면접 있는 전형을 택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학생 종합 전형은 더 낮죠. 3.4등급. 저거 뭘 씁니까? 자기소개서까지 써야 되니까. 자소서요. 쓰는 게 은근히 골치 아픕니다. 학생만 골치 아픈 게 아니라 제가 경험상으로는 부모님까지 골치 아파요. 9월 중순까지 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학생들이 막 쓰면서 승질 나면 엄마한테 화낼 테니까. 하여튼 그것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전에가 더 많이 좀 성적이 좀 내려가죠. 활동도 평가되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보통 제가 저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좀 깔끔하게 면접도 없이 그냥 자수도 없이 합격하려고 하면 내신이 월등하게 좀 낮은 대학을 선택하면 되고요. 좀 좋은 대학을 선택하겠다면 면접 보는 대학 가는 것이고, 좀 더 내신 그래도 낮은 데 가려고 하면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쓰는 불편함을 겪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대 다빈치형 성균관대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있는데 여기도 이제 중앙대 다빈치형이 2.41, 2.93이어서 이제 일반고들 저렇게 내신으로 가면 되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 장무성 원장님도 그때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어도 중앙대 정도 되면 합격자가 일반고만 오는 게 아니라 특목고도 오고 지방 비평자 선발고도 막 옵니다. 그죠? 대체적으로 일반고 내신 합격수는 저보다 한 0.3등급이나 0.45등급 더 높게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죠? 그렇게 상황을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이게 이제 요거 참고 삼아 기록에 있으니까요. 이번 6월 모의고사 결과 가지고 국어, 수학, 탐구, 사회 탐구죠. 성적이 369점 이상이면은 인서울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21점이면 최상위권 대학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부모님들 보시기에 표준 점수이기 때문에 금방 감이 안 잡혀요. 100점이면 잘 받은 학생, 50점이 못 받은 이게 딱 잡혀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어렵긴 애들에도 표준 점수 기준으로 제가 나열화 시켰고요. 다음에 등급으로는 뭐 1등급 대 정도가 스카이 대학, 주요 11개 대학 기준 1.7등급이니까 등급 참고해서 이 정도면 정시에 지원했을 때 이 정도 대학 가능할 것 같다라고 가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자연계도 마찬가지죠. 최상위권 의대, 카톨릭대 의대 합격선이 417점, 주요 10개 대, 시립대 환경원예학과 382점 정도 정해놨는데 아마 대체적으로 지난 6월 모의평가 결과를 한번 보시고요. 거기에서 국어, 수학, 탐구 과목 점수를 합산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돼요. 그 점수가 얼마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잘 보시고 나중에 이제 9월 모의고사 한 번 더 볼 수는 있는데 그때는 이제 성적표가 안 나온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6월 모의 결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형이 크게 네 가지죠. 교과 중심, 학생 중심 전형, 종합 전형, 노설 전형, 특기 전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보통 상위권 내신은요 대체적으로 일반고 기준에 1.6등급 정도 보시면 대략 서성한 라인 이상을 쓸 수 있는 대학 내신 합격선, 지원선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2등급 정도면 대체적으로 건동옥 라인들, 서울대 중위권 대학의 합격선의 지원선 정도를 보시면 2.7등급이면 숭실대 국민대 라인들, 2등급 중반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제 대체적으로 하한선이니까 아마 인기학과는 저보다 더 합격선이 더 높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성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은 그보다 0.5등급 정도 낮아도 쓸 수는 있다. 보시고 노설 전형은 모의고사 성적이 2등급 대 학생들이 있으면 가장 합격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최저에 대한 것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하여튼 노설 전형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대박나는 사례가 이렇습니다. 노설 전형 대박나는 사례는 특히 이과 학생들 중에서는 수학을 천재급으로 잘하는 학생, 수학만 천재 학생인데 국어는 거의 외국인 수준이어서 이런 학생들은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국어 이제 인문계 논술은 제 경험한 상 보면 인문계 논술은 주로 독서 능력이 정말 뛰어난 학생, 독서 능력. 어릴 때는 책을 1000권 읽었다 이런 학생들. 근데 평상시 내신은 불성실해갖고 내신 안 좋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학생들이 보통 노설 대박 나고 나머지는 묻지마전했다가 누가 붙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붙고 이런 것이 많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특기자는 이제 요즘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해당되는 학생만 쓸 수 있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맞춤형은 뭐냐면 최근 수시 결과인데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자기 출신 학교, 그 유사한 학교의 결과를 한번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거의 칼같이 맞출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일반적인 서류 평가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마지막 이송이 이제 소장님께 오셔갖고 좀 설명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제가 쭉 10개 항목을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4가지만 적어보시면 4번 수상실적, 7번 창체활동, 자동봉진이죠. 8번 교과 세부특기사항, 9번 행특미 종합의견, 10번이네요. 10번이네요. 이게 특히 중요합니다. 그죠? 4, 7, 8, 9, 10번이죠. 10번. 행동특기 종합의견. 왜냐면 행특미 종합의견 보시면 담임 의견이 다 고스란히 녹아있어요. 이 학생 훌륭하다, 중간 훌륭하다, 그냥 그렇다 이렇게 표현들이 나와 있고요. 교색특 보시면 문학을 얼마나 잘했는지 영어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표현 하나만 더 나오세요. 표현이 탁월하다, 우수하다, 그냥 그렇다 이게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말 그 학생이 잘했는데 학생부 기록상이 좀 밋밋하게 돼 있으면 그냥 밋밋하게 평가받는다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의치한 가는 학생들 흐름이고요. 의대 37개국 2,900명 모집하고 치의대 630명, 한의대 723 모집하는 이 의치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에 일부 자료하고 나머지 자료도 그 세부 사항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사항들 쭉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대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 통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전형에 최저가 있었고 1등급 2개 정도를 자신해야 되고요. 당연히 상위권 내신을 가져야 되고 대학별고사 준비도 정도 돼 있어야 되고 그 3박자가 맞아야 의대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형에서도 이제 교과 종합인데 교과 전형에도 은근히 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지방권 의대에서는 종합 전형보다는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많이 모집합니다. 그거 기억하시면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시 결과 나오죠. 장릉도 의대 수시 결과 거의 교과 중심 전형도 1등급 초반대고요. 종합 전형도 1등급 초중반대. 논술로 해봤자 2등급 초반대인데 한마디로 똑똑한 학생들이 간다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내신을 가지고 가는 쪽이고요. 다만 좋은 내신이라는 곳이 이제 전국 선발 자사고라든지 과학고 이렇게 가면 또 다른 학생의 상위권 내신이겠죠, 그죠? 그런 흐름으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되고요.
요거 이제 교대도 이제 그 10개 교대에 대해서 저희가 적어놨고요. 그리고 최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는데 최저가 사실은 교대 전형 치고는 최저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교대는 내신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적어놓기는 이제 내신 컷은 적어놨습니다. 대체로 1등급 중반대 정도의 합격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아마 정시로 가면 이 정도 가지고 뭐 수능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대체로 1.5에서 1.7 정도 합격선이 제일 많다. 1.5이면 합격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이렇게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전반적인 모집유 강의라든지 입시 결과를 이해할 때는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디가 사이트를 나중에 참고하시면 상당히 도움돼요. 어디가 사이트? 나오죠? 어디가? 대학 어디가 이런 겁니다. 예전에 예능 프로 아빠 어디가 해서 따온 건데 어디가 사이트에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입시 결과인데 거기에 상단의 입시 결과 메뉴는 상단의 성적 분석 메뉴에 하단 메뉴가 대학별 성적 분석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든 대학에 걸쳐서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 전형 과를 치시면요 다 나와 있어요. 혹시 정성평가 중심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서는 왜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것도 설명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여기에 모든 대학 결과가 다 수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두 번째 대학 홈페이지 가보시면 모집요강 보셨겠죠, 그죠? 자세하게 보시고요. 왜냐하면 모집요강 보실 때 나중에 이제 뭐죠? 그다음 설명해 드리겠지만 자소 제출 시기가 다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공고의 수시 결과가 입학처 홈페이지에 대부분 대학들이 수록돼 있어요. 대부분 대학들이. 요 대부분 대학이라는 건 뭐냐면 서울대는 소개가 안 돼 있어요. 서울대 소개 안 되는 거는 뭐 대부분 또 아는 대학이니까 연세대학교는 입학처 설명회 그죠? 거기에 다 공개돼 있죠. 고대도 예전께 공개돼 있죠. 그래서 또 공개가 많이 돼 있습니다. 수시 결과.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수시 결과를 몰라서 그 대학에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성적이 부족해서 준비가 부족해서 떨어지지 어쨌든 결과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행학습 보고서에서는 논술 면접 적성 등 그 기출 문제에 대한 출제 분석의 의도가 수록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서울 진로지향 정보센터에서는 저희가 이런 식의 마포구청 설명하는 이런 자료들이 PPT 파일이라든지 자료집 파일이 막 올라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기회 없으면 또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털 카페 자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공식 자료들인데 수만이 아시죠? 수능날 만점지 지정지를 신할명 수만인데 이거 수만이 거기에 뭐가 잘 수록됐냐면요. 댓글을 후기죠 후기. 논술 후기, 면접 후기 이게 수록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내가 실시하시는 전형들이 전문대도 있고 과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과를 뭐 제가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전해볼 수 있지만 수만에 한번 쑥 댓글 그 뭐죠? 뭐 이렇게 뭐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압니다. 아 내가 미칠 날 일어나서 어디 가고 다 소개돼 있어요. 포만하는 이제 주로 이과 학생들만 보는 사이트고요. 오르비 사이트는 상위과 학생 보는 사이트인데 이 정도 보시면 참고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과 전형 결과는 합격 여부를 직접 파악 가능하고요. 교과 전형은 왜냐하면 모든 대학이라든지 고교가 동일하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그냥 그 성적을 그대로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다만 종합 전형 결과는 상위권 대학은 고교 유형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죠? 왜냐하면 일반고 내신은 그것보다 좀 빼줘야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중위권 이하 대학들은 특목 학생들이 그쪽 대학을 많이 안 가기 때문에 그냥 직접 봐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교과 전형 결과를 보실 때는요. 그냥 직접 비교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종합 전형은 연대가 공개하고 고대가 공개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학교들이 뭉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고 내신은 그보다 좀 더 낮춰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대학들도 중위권 이하대로 내려가면 그냥 직접 비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특목 학생들이 저 지방 대학을 막 가고 이러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의 흐름으로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도 교과 비교시 조금 참고할 게 있는데 올해 때 큰 변화가 있는 대학들은요. 약간 변화가 있는 대학들은 좀 참고할 때 뭐죠? 조금 더하기 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가 있는데 없었거나 없는데 있었구나 이런 거 인원을 많이 늘렸거나 줄였거나 이런 것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전형한다고 생각하시면 올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도하고 전형 결과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좀 바뀐 결과를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하여튼 뭐 설명을 좀 빨리 진행하려고 좀 드렸지만은 아마 요 다음 장무성 원장께서 이제 좀 더 이제 입시 포인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아마 이번 결과에 대해서 쭉 보시고요. 아마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은 이제 일부 대표님 설명했던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따로 떼서 좀 더 좀 디테일한 쪽의 설명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